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고, 그로 인해 목소리가 상당히 가라앉은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동영상 강의를 갖다 제작했을 때 여러 학생들까지는 아니고 몇몇의 학생들이 좀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은 거 아니냐, 그리고 평소에 수업 목소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애정 어린 지적을 해주셨는데, 새벽, 보통 이런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시간이 새벽 혹은 뭐 밤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말 되게 크게 그리고 아주 경쾌하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목소리로 강의가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최대한 좀 활동적인, 좀 경쾌한 목소리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강의 내용은요, 그 교재 79페이지에 있는 보부아르 씨가 쓴 제2의 성이라는 책 속에 어쨌든 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강의를 배우기 전에 좀 많이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스스로가 자라옴에 있어서, 특히 지금 여러분들은 여자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창작됐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쨌든 20세기 이전부터 상당히 여성들이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사회적인 면이라든지 정치적인 면들 여러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해방운동을 시작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때에 이 보부아르 씨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집필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실은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장 유년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 광고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정확히는 생리대 광고인데 이걸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신 분들은 스킵하고 그냥 뒷부분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실게요. My name is Dakota, and I'm 10 years ol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Throw like a girl. Fight like a girl. What does it mean to you when I say run like a girl? It means run fast as you can. So when they're in that vulnerable time between 10 and 12, how do you think it affects them when somebody uses like a girl as an insult? I think it definitely drops their self-confidence and really puts them down, because during that time they're already trying to figure themselves out, and when somebody says you hit like a girl, it's like, well, what does that mean? Because they think they're a strong person. It's kind of like telling them that they're weak and they're not as good as them. And what advice do you have to young girls who are told they run like a girl, kick like a girl, hit like a girl, swing like a girl? Keep doing it because it's working. If somebody else says that running like a girl or kicking like a girl or shooting like a girl is something that you shouldn't be doing, that's their problem. Because if you're still scoring and you're still getting to the ball on time and you're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여자답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있죠. 기존의 어떤 우리들이 존재해왔던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여성스럽다, 여자답게 살아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그 틀, 그것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보셨으니까,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지금 이 우리가 봤던 이 생리대 강국, 뭐 어쨌든 생리대 강국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자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 1장 유년기 한번 보십시다. 자,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벌써 지금 좀 몇 분 할애한 것 같은데,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존재의 사회적 어떤 가치에 의해서 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는 결코 어떤 생리적, 심리적, 경제적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명 전체가 수컷과 거세체 사이의 중간산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걸 갖다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수컷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거세체, 쉽게 말해 뭐 생殖 기능을 잃은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여성이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남성보다 여자의 위치가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컷과 거세체 사이의 중간 산물을 만들어 그것이 여성애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타인이 끼어들어서야 비로소 개인은 타자가 된다. 어린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안엔 자기가 성적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구별이 어린아이들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동영상 강의를 아까 다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어떻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My 했는데, name is Dakota, and I'm 10 years ol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남녀 구분 없이 뛰고 있죠. 뭐 그야말로 Throw like a girl. 막 여자같이 Fight like a 우리들 girl. 흔히들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여성스럽게라는 행동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고 있죠. It means run fast as you can. 여자답게 달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빨리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 즉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소년에게 처음 얼마 동안의 육체는 주체성의 발현이며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어린 시절에는 육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손이나 눈을 통해서지 생식기 통해서가 아닙니다. 출생의 드라마는 물론 이후의 드라마, 그러니까 젖먹이가 자라서 젖을 그만 먹게 됨이라고 우측에 써 있는데, 어쨌든 젖을 그만 먹게 되는 그 드라마도 남녀에게 모두 똑같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릴 적 경험, 이것은 남녀 모두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그 사회적 개념이 개입하지 않는 때죠. 이때는 사회적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게, 여기서 사회적 개념이라는 것은 여성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어떤 교육 방식이 주입되지 않은 그야말로 백지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아까 광고에서 보셨지, 그냥 막 열심히 뛰죠. 흔히들 우리들이 많이 교육받아왔던 여성스럽게 행동과는 거리가 먼, 그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전개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들은 같은 흥미와 쾌감을 느끼고요. 우선 빠른 행위가 그들에게 최초이자 최대의 쾌감의 원천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굳이 크게 중요하게 알 것까지는 없는데, 이 빠른 행위를 통해서 최대의 쾌감의 원천이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이때는 구강기라고 합니다. 구강기. 그러니까 입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땐 입으로 만족을 해요. 모든 물건들을 입으로 가져가서 막 빨죠. 그럼 빠른 행위는 맛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물체를 인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성인이 된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알고 있지만, 그 어린 아기들은 뭐든지 주면 호기심을 갖고 만진 다음에 그걸 입으로 가져가서 빨죠. 그거는 그냥 단지 맛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인지, 세계를 자각하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곧 이어 학문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들은 남녀 공통의 배설에서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게 학문기입니다. 학문기. 그 다음에 이제 학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의 성욕 발달도 유사하다. 그들은 같은 호기심과 무관심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고 막연한 쾌감을 끌어낸다. 네. 그래서 그 감각은 이미 확실해진 범위 내에서 어머니에게 향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 표출되는 성적 욕구, 이런 성격은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모두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부드럽고 매끄럽고 탄력 있는 여성의 유체는 성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도 남자 아이처럼 공격적인 방법으로 어머니를 포용하고, 그 다음에 만지고 애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은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릴 때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이 한 페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또 동생이 태어나면 그들은 똑같이 질투하고 그 질투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 실제 선생님도 지금 그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둘이 있는데 2살 터울인데 참 4살 그 다음에 6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자주 다툽니다. 그리고 이 형제인데, 형이 이제 동생이 태어난과 동시에 좀 동생의 물건을 빼앗는다거나, 아니면 동생한테 뭐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 즉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형과 뭐 형수가 상당히 사랑을 갖다가 동생한테 집중을 시키게 되는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되면, 그럼 그것에 상당히 질투를 해요. 네, 상당히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안 하던 애교의 어떤 행위를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찌 보면 귀여운 모습인데, 여기서 그렇죠, 화를 내거나 토라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설, 뭐 선생님 조카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비정상적으로 배설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네, 어떤 그게 반항의 의식의 발현인지는 뭔지 모르겠으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그 대결 의식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어른들의 애정을 얻으려고 똑같이 아양을 부립니다. 12살까지는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들 못지않게 튼튼하며 결코 뒤지 않는 시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남자형제들과 경쟁하지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요, 무슨 말을 뜻하느냐면, 그러니까 여자아이일 때는, 그러니까 아이일 때는 지적, 신체적 능력이 그 지적 신체적 능력에서 성에 따른 우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에 따른 우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성과 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는 말이죠.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자면 크면 달라진다는 얘기죠. 물론 신체적인 어떤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사회적인 어떤 개념, 그 고정관념, 여자다운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받는 교육들, 여성으로서의 어떤 행동의 제약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열성이 가리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때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성적으로 특별한 것처럼 우리들 눈에 비춰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신비한 본능이 그 여자애 태어날 때부터 수동성 교태 모성애에 어울리게 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눈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성인이 되기 이전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얘는 그냥 아주 이상하게 여성성이 아주 특별해 보이는, 여성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여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것은 어떤 선천적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다? 그냥 처음부터 아이의 생활에 누가 개입했다? 타인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그 인생의 직분을 떠맡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유년 시절부터 좀 글자가 좀 그러네요. 유년 시절부터 여자에게 여성성을 갖도록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여성성을 가지도록 강제적으로 교육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여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수동성을 생물학적 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쨌든 잘못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은 교육자들이 사회가 그녀에게 강요하는 운명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운명. 자, 그러니까 좀 괜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죠. 자, 여기에 어쨌든 여자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여자아이에게 존재하는 어떤 사회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해가죠? 여러분들 주변에 사회와 세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회와 세계가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주입받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 물론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파란색, 뭐 이런 식의.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개념 주입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의식적으로 주입되는 개념도 있을 겁니다. 여자는 단정하게 앉아야 돼. 이런 식의 개념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강요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강요되는 이런 교육들은요, 여성이 더욱더 더 많은 세계를 향한 확장을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라고, 제한적인 거죠. 그런 것이라고 지금 보부아론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남자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자기에 대해 스스로 설정하도록 그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자애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자유롭죠. 그래서 그는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운동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나갑니다. 그렇죠?
단련해 나갑니다. 스스로를. 그냥 거릴 게 없어요.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성장하는 남자아이들입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아이들은 어떠냐면요. 거리 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죠. 자, 이런 것들이 남자아이들입니다. 아주 거리낄 게 없고 자유로운 이 남자아이들. 자, 그래서 이 다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강한 의지와 독립심을 겨루면서 여자아이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남자아이들 보세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남자아이들 그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나무에 기어오르고 친구들과 격투하면서 거친 장난으로 대화를 합니다. 싸움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과 투쟁 도구로 파악합니다. 그 신체 힘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남자아이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는 자기 성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근육 자랑합니다. 맞아요. 남자아이들은 근육을 막 자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희, 스포츠, 싸움, 도전, 실현 등을 통해서 자기 힘의 균형 있는 쓰임새를 발견하죠. 동시에 폭력에 대한 준엄한 인내의 가르침을 터득합니다. 그는 구타를 견디고 고통에 굴하지 않으며 어렸을 때 눈물을 부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즉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쨌든 신체적 힘을 기르면서 정서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아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좀 여자아이들과는 좀 약간 다르죠. 그죠? 정서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옵니다. 항상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는 계획하고 창조하고 감행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재하는 그 자신 역시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자아이 자신도 계속 그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그 타인에 의해서 시험 받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성다움에 의문을 던지면서 그 결과 어른과 친구에 비교하여 스스로에게 많은 의문을 품는 수가 있다. 쉽게 말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존재에 대한 자기 회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 글쓴이가 상당히 강조하는 것인 것 같은데 이런 자기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투기 안에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그 의지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대립이 없다. 자기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투기 안에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그의 의지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없다. 자, 이것을 갖다가 좀 쉽게 한번 써보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모습, 그리고 세계, 그 속에서의 남자아이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위치,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픈 일이 있을 겁니다. 남자아이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 대립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립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사회적 어떤 억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약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가 자기의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직 무언가를 행한다는 동작을 통해서이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요. 남자아이는 능동적인 행위 있잖아요. 능동적인 행위. 내가 스스로 필요로 해서 내 의지로 나가는 행위. 그런 행위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스스로 어쨌든 능동적인 행위로 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난 이런 남자야. 근데 보세요.
이와 반대로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어떤 상반된 어떤 입장 차이를 통해서 지금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이와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의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이 사이에 충돌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남의 마음에 들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남의 시선 엄청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여야 되고 아름다워 보여야 되고 멋있는 백을 메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됩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달아주고 자유를 금지당합니다. 그렇죠?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여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성을 침해당해서 스스로 자유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면요.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주체적인 생활을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아까 그렸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자가 있는데 이 속에 사회 세계의 어떤 개입이 있습니다. 여잔 이래야 돼. 여잔 이래야 돼. 여잔 이래야 돼. 근데 이 어떤 세계 속의 어떤 혹은 사회에서의 어떤 관념 속의 그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의 가능성 발견하는 일이 적다는 얘기죠. 요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더 많은 어떤 세계의 어떤 제약이 없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더 확장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적 시선에 굴하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넓어진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죠.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필기가 너무 열정적이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주체로서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인 남자와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지한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요 말했던 게 요겁니다. 사회적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이 세계를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그만한 어떤 남자아이와 같은 어떤 잠재력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여자아이가 남성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과 똑같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면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경우 여자아이는 많은 고뇌를 모면하게 된다. 주로 아버지가 딸을 이런 식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라고 하죠. 남자 손에 키워진 여자는 여성스러움의 결정을 많이 모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와 똑같이 다루는 일은 풍습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습이 허용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어떤 개념이라든지 사회 속에서 고정화된 고정 개념이 되어버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그런 여성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꾸 제약을 건다는 얘기죠. 나는 어느 마을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늘 바지를 입는 서너 살 된 여자 어린이 몇을 보았는데 그 아이들은 모든 아이의 놀림감이 되었다. 저 애들은 도대체 계집애냐 사내냐 라며 그들은 검사하자고 나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라 볼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모든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었다. 저 아이들은 도대체 계집애 사냐하며 검사하고 나섰다. 이런 것들은 뭐라 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 볼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여자 아이들의 자율성이 부정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풍습이 개입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 여자아이는 세계와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여자애들은 자기들에게도 여자 옷을 입혀달라고 울며 떼를 쓴다고 합니다. 좌절인 거죠. 세계와의 대결에서 좌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는 혼자서 매우 고독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비록 부모가 남자아이와 같은 생활 방식을 허락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마음대로 생활해. 여자답게 생활할 필요 없어. 그 여자답게라는 건 없단 말이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 마음껏 놀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지만 뭐가 개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빈축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풍습이라든지 역시 그녀가 존재하는 세계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하자면 여성성을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자다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주입시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해독제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여자답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남자답게 키우는 그런 영향에 대한 해독제.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여성성으로 바꾸는 그런 해독제로는 항상 누가 있다? 숙모, 조모, 여자 사촌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숙모, 조모 등의 어떤 여자 친척들은 여자를 여성스럽게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또 여자와 같은 그런 여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사회 속에서 그 고착화되어 버린 여성성의 교육을 또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자가 되어버리는, 흔히들 말하는 여자 같은 그런 게 되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딸의 교육에 관해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역할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미비한 수준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뒤집어 쓴 불운, 그 여성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 나쁜 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가운데 하나는 미슐레가 정확히 지적한 바처럼, 그러니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년기의 여자아이는 여자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유년기의 여자아이는 여자의 손에 맡겨진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숙모, 조모, 여자 사촌들, 심지어 어머니, 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여자는 그 세계 사회 그 고착화된 여성스러운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요를 받게 되고 그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주제의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론 남자아이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수중에서 키워진답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달리 어머니는 남자아이의 남성다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곧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죠. 자유롭게 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하죠. 다르죠.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 여자아이에 대한 교육은 이렇지만 남자아이는 어떻대요? 남성다움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죠. 자율성을 존중시켜주죠. 하지만 엄마는 딸을 교육시킬 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나타난 내용의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마인드맵을 대충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맞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맞기를 바라며 어쨌든 선생님이 이해한 방식으로 지금 마인드맵을 작성해봤는데, 지금 타인에 대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남자아이 쪽의 얘기를 봅시다. 남자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그 자기에 대해 스스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뭐 일단은 여기부터 읽을까요? 엄마가 그의 남성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신체 힘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그 신체 힘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것으로는 이를테면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근육 자랑이라든지 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힘의 쓰임새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에 대해 스스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치와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행위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남자 아이들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신체 힘을 기르면서 정서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갖다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한 이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자신과 세계 대결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바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자아이가 자신의 존재 방식, 타인에 대한 어떤 자신의 존재 방식, 교육받으면서 자라오는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엔 일단 자신과 세계의 대결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주적 존재와 타자의 존재와의 어떤 갈등이 존재한다. 타자 존재. 그 타인들에 의해서 인식되는 어떤 존재 간의 어떤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자주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받습니다. 혹은 어쨌든 그 세계관, 그 여자아이가 존재하는 그 세계 속에 그 상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에 의해서 침해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객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즉 타인의 눈에 보이는 나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스스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죠. 이를테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금지라든지 자율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요. 어쨌든 엄마가 그녀의 여성성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로 인해 여성세계에 입문시키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 어떤 세계, 타인에 의해서, 타자 존재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으로 인해 그 발전 가능성의 한계가,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작가 보부아르가 얘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당히 최대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고자, 간단하게 하고자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인 관계로 좀 강의가 좀 약간 길어진 점에 대해서 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그 강의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는 거꾸로 수업의 취지에 맞게 모든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를 열심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